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고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처음에는 이 병이 생겨도 그런데 눈치채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조금 피곤하고요, 그냥 입맛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요 은근하게 좀 아프기 시작하고요, 속이 좀 메스꺼리고 구역질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요, 이 병이 어디에 생겼냐에 따라서 이제 피가 나기도 해요. 객혈, 토혈, 혈변 같은 게 생기기도 해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원래는 성장을 하고 어떤 시기가 지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삼혈 주기를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가 점점 자라게 돼요. 덩어리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고장이 난 세포들은요, 주변의 조직들을 잡아 먹으면서 커져요. 파고들어요? 파고들죠. 툭툭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그렇게 혈관으로, 림프관으로 다른 장기들에 달라붙고 거기에서 또 갉아먹으면서 덩어리를 만들고, 정말 이 신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2000년대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한 암이라는 병입니다. 근데 우창훈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모든 병은 네네. 조기 진단을 해야 조기 치료가 되고 네, 맞아요. 완치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암은 네. 지금 초기 증상들이 너무 누구나 한 번쯤은 네. 겪어봤을 증상이에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점인데요. 암의 무서운 네. 점이요. 제가 또 다른 굉장히 무서운 병의 초기 증상들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 속이 좀 메스꺼울 수 있고요, 답답하고 피로하기도 하고요, 뭐 기침이, 마른 기침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발 같은 데가 좀 붓고 좀 걷다가 숨차기도 하고. 이것도 좀 애매해요. 저도 뭐 소화 안 된 적 있고 그쵸. 속이 쓰린 적도 있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증상은 또 심장 질환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 협심증이라든지 뭐 심장 판막 질환, 혹은 뭐 심부전, 뭐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처음 진단되면은 거의 30% 가까이 올라가는 무서운 병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증상들이기 때문에 네. 더 무섭기도 하고 네. 너무 헷갈려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집에서 엄마랑 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 딸이 엄마한테 말을 걸어요. 엄마 저거 되게 재밌다. 근데 엄마가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한 5분, 10분 지나서 보니까 엄마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병원을 빨리 갔더니 이제 뇌졸중이 진단됐던 케이스가 있고요. 사망 원인 4위인 뇌혈관 질환인데요. 예. 이 두개골 안은 닫혀 있잖아요. 이게 피가 나기 시작하고 이게 커지면은 압력이 올라가서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신체의 어떤 기능들을 정말 소실하게 될 수도 있고 재활이 너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나 큰 후유 장애를 남기기도 해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되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 통틀어서 암내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앞서 말했던 어떤 초기에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도 병원 잘 안 가요. 그냥 처음에 인터넷 검색해 보거든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긴 해요. 뭔가 너무 심각한 질환들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거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예요. 전에도 그랬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렇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스스로 좀 안심시키면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예. 병이라는 게 뭐 나이가 들면 생긴다. 특히 뭐 암, 뭐 심장질환, 뇌질환, 암내심 이런 것들은 너무나 심각해 보이니까 나이가 들어야만 생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룰이 좀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살아요. 다른 것들을 먹고 다른 생활 양식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 세대야 항상 걸어 다녔지만 우리는 항상 앉아 있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 전부 다 초강식품에 너무나 달달한 것들이 많아요. 먹는 게 너무나 달라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16년부터 5년간 암 환자 수가 약 24%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1%가 20, 30대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5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암이죠. 이게 지난 30년간 79.1% 정도 늘었다고 해요. 여성분들, 어떤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은 정말 발생 나이가 20대에서 70대까지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요. 달달한 걸 먹는 게 대장암과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식이섬유량은 또 줄어드니까. 이번 환자 이제 진료하면은 제 또래 암 환자 분들이 이제 정말 종종 있어요. 이제 어떤 여성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임신 초기에 누구나 다 속이 좀 안 좋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입덧을 한다고 하니까 위내시경을 했더니 결국 위암이었던 거예요. 워낙에 젊은 당뇨병, 뭐 젊은 고혈압,
환자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중에서도 이제 아랫배가 나오신 분들 중에 실제 어떤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굉장히 촉망받던 가수 중에 30대 후반에 그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좀 사망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이게 젊다고 남의 일이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다. 나랑 상관없어. 이게 또 아니네요, 사실은. 그래서 젊은 분들은 오히려 어떤 이 암이나 이 심내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들을 알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간단하게 이제 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먹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단 거, 짠 거, 그리고 튀긴 거. 그리고 이제 뭐 담배를 피우신다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한 거. 그리고 이 심혈관 질환이랑 뇌혈관 질환은 좀 비슷해요. 왜냐면 둘 다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잖아요. 제일 위험이 되는 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물론 여기까지 오기에 또 달달한 것과 쪼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습관. 젊은 분들 중에서 이 부정맥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특정 부정맥들은 이 뇌졸중의 위험을 굉장히 올려요. 뭐 20대 때 저의 어떤 행태나 지금의 행태도 뭐 우창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도 좀 이 부분을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좀 이런 사망률이 높은 이런 질환들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게 진짜 새롭네요. 게다가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잠도 안 자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암 발생률을 올려요. 우리 몸에 어떤 이 암세포들을 초기에 제거하는 이 면역력을 좀 떨어뜨리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그래도 어떤 잡곡이라든지 과일들을 먹었다면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그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배달 음식도. 그렇죠. 배달 음식이나 냉동식품들이 이 야채를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식품공학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이섬유들을 안 먹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장암 같은 것들의 발병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완치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치료의 과정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뭐냐? 언제든지 이 재발할지 모른다라는 그 고통 속에 살아요. 지금 당장은 어떤 재발 어떤 증거가 없는데도 병원 갈 때마다 불안하고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막 그러신 것 같아서 어떤 유전적인 원인, 가족력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족력이라는 거는 유전적인 것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긴 해요. 왜냐면 가족력이라는 건요, 어떤 생활 행태까지 공유하게 돼요. 그렇네.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가족력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정말 먹는 것이나 뭐 내가 활동하는 것, 잠자는 것,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이 활동들이 그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가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생활 행태를 담거든요. 이게 젊은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좀 애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젊은 분들은 처음에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안 가요. 그런데 이게 결국 그 병을 묵혀두는 경우가 되고요. 이런 경우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면 전문가를 만나봐야 되는데 뭐 이런 증상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로 암은 임파선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 목 있죠. 이 목에 어떤 그 근육 있잖아요. 근육 주변으로 원래 임파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 같은 거 앓으면은 가끔 이제 몽골이 같은 거 잡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몽골이가 없는지, 그리고 이 턱 아래쪽에 몽골이가 없는지, 그리고 이 쇄골뼈 아래 이 안쪽 우푹 들어간데 이 안에 여기 몽골이가 없는지, 그리고 양쪽 겨드랑이에 몽골이가 없는지, 그리고 양 사타구니 이쪽에도 임파선이 많은데요. 이런 데에서 어떤 몽골이가 만져져가지고 찾아와서 암을 진단받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침이나 어떤 쉰목 소리가 한 달 이상 가는 거. 그리고 대변을 보는 것. 대변의 어떤 양상을 매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1초면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런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신호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나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은 병원을 가보는 게 제일 좋아요. 우창 선생님이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뇌혈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한쪽 면에 신체가 좀 저린 느낌이 있거나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입술이 한쪽으로 뭔가 좀 돌아가는 느낌,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면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셔야 되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뭐 내일 아침에 가봐야지, 뭐 주말이니까 평일에 가야지 이러시지 말고 증상들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증상이 있다가 금방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 TIA라 그래가지고 잠깐 경색이 왔다 풀린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경색이 왔던 거는 곧 더 큰 경색이 올 것이라는 위험 신호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 듣는 거 이상이 생겼다면은 좋아졌어도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암, 뇌 했잖아요. 심장. 움직일 때 아픈 거예요. 움직일 때 아픈 거. 내가 뭔가 달리거나 힘을 쓰려고 하거나 혹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는 막 화나거나 이럴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 숨이 차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막 뻗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등 쪽으로. 또 부정맥의 증상은 좀 달라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암, 뇌, 심은 모두 다 좀 중증 질환이잖아요. 좀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 병원에 우리가 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 몸도 안 좋고 일하는 것도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이 돼요. 그렇죠. 치료비가 사실은 또 걱정도 될 것 같고. 병 때문에도 너무 힘들지만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그 가족들까지도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은 사실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옆에서 간병하고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만두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는 흡연하지 않는 거예요. 네, 흡연은 사실 암, 뇌, 심 세 개 다 올려요. 그리고 적절한 음주. 그런 다음에는 자연스러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식사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초강식품 많이 먹어요. 초강식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술, 담배랑 비슷하게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요? 이 초강식품과 어떤 이 달달한 음료, 얘네들은 결국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어떤 암의 발생도 올리지만 또 얘네가 또 결국 비만하게 하고 내장 지방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만들어서 정말 이 결국 이 혈관 질환까지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강식품과 음료류를 좀 줄이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적절한 검진이죠. 피 끓는 청춘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20대의 어떤 그 열정, 30대 패기, 40대 어떤 정열 이렇게 좀 사셔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떤 암이나 뭐 정말 그 뇌혈관, 심혈관 정말 질환이 생겨버리면은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꿈꿨던 것들을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의 어떤 사랑하는 가족들, 뭐 아이들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자기가 못 해준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오히려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젊은 나이에. 고통스러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꼭 정말 이 젊으신 분들이 정말 위험 요소들은 멀리 하시고 정말 검진 적절히 해서 정말 이 대비하는 마음으로 사시면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콘텐츠 준비했고요. 꼭 정말 예방하고 대비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창훈 선생님 얘기를 듣고 또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쓰셔서 진짜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닥터 프렌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r. Friend.